스마트 시대를 맞아 불교계가 포교 매체로서 유튜브의 활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조계종 종책 연찬회에서 제기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각종이 종단의 최고 어른인 제13대 총인 경정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하며 종단의 화합과 안정, 한반도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조계종이 그동안 부지 매입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12.7 범란 기념관 건립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안동 봉정사와 영주 부석사, 김천 청암사, 경주 남산 칠부람이 내년 다양한 고품격 산사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번 주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를 앞두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 스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유튜브가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대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불교계가 포교 매체로서의 유튜브 활용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스마트 시대 포교 대응책을 마련하고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계종 종책 연찬회가 유튜브 활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바다, 뉴미디어의 이른바 끝판왕이라 불리는 유튜브. 세계인들이 매일 10억 시간 이상을 시청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같은 미디어 시장의 대세 유튜브를 포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교계로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유튜브인가를 주제로 불교계 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석한 조계종 포교 종책 연찬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온라인 영역에 대한 포교는 당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포교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늦었습니다. 불교계도 유튜브 포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 수준은 후발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 단계의 진단입니다. 연찬회에서 유구원준 BBS 불교방송 뉴미디어 팀장은 유튜브 인기 채널을 자체 분석한 결과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 0.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상위 30개 가운데 법륜 스님에 관한 유튜브 콘텐츠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따져보면 법륜 스님 콘텐츠가 가장 압도적으로 불교계의 콘텐츠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륜 스님 콘텐츠를 제외하고 나면 기독교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이 불교계 콘텐츠의 그 파워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불교계는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다른 분야와 달리 불교의 경우 흥미 위주의 짧은 영상보다는 길더라도 메시지가 분명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 불교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는 연령대가 40대 중반에서 60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강의나 법문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왜 찾는가에 대한 교단적인 어떤 판단, 그래서 그런 사상적인 어떤 그 정리들이 좀 필요하고. 연찬회는 불교 소재의 인기 유튜브 채널 아이고 전런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강산 씨가 참석해 주목받았습니다. 전국 사찰을 여행하며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강산 씨는 유튜브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려면 우선 시청자 타깃층을 정한 다음 영상을 통한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보단 세 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찰 여행 영상을 하나 올리는 것보다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고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그 보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만든 제작자 입장으로서도 피드백이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연찬회에서 불교 콘텐츠 진흥기금 설립과 공공 아카이브 구축, 유튜브 아카데미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포교 종책들도 쏟아졌습니다. 유튜브가 온라인과 모바일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이에 걸맞은 인식 수준을 갖추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한층 시급해졌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진각종이 종단의 최고 어른인 제13대 총인 경정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하며 종단의 화합과 안정, 한반도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경정총리는 불교가 본분사를 다하면 사회와 정치도 정도를 걷는다며 근본으로 돌아가 자성을 밝혀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진각종의 최고어른 경정총리는 귀본 즉시 밀엄 국토, 즉 근본으로 돌아가면 비밀장엄한 국토가 펼쳐진다고 설했습니다. 경정대종사가 제13대 진각종 총인에 공식 추대되면서 내린 법어입니다. 경정총인은 특히 진리법은 본체요, 현실의 일은 그림자이기에 불교가 본분사를 다하면 사회도 정치도 정도를 걷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으로 돌아가 마음의 빛을 밝혀 삶의 주인공이 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광명입니다. 마음의 빛을 밝히면 제자리를 찾아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본래 자유롭게 기쁨을 누리는 신통한 세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희망의 터전입니다. 법회에는 동국대 이사장 법산스님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우성 종무실장의 대독을 통해 진각종이 사회통합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으며 법산스님은 수행으로 자성과 사회를 밝히는 것은 현교와 밀교가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음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동체요, 만인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법의 구설이요, 그 구설에 비치는 모든 자비의 강명, 아름다운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13대 경정총리는 동국대 졸업 후 인도 델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위덕대 불교학과 교수와 진각종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통위원장 회성정사는 이번 법회의 인연이 시민진리와 진호국가불사 정진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시민진리의 큰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인류 화합으로 세계가 하나의 장엄한 꽃으로 피어나도록 진호국가불사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추대법회 이후 경정총리를 비롯한 진각종 스승들과 신교도들은 선대열반 추념불사를 엄수하며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밀교의 법맥을 이은 경정대종사 추대법회는 근본으로 들어가 각자의 자성을 밝혀 세상을 갖고 나가길 서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 1980년 당시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수천 명의 스님과 불자들을 강제로 연행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 바로 12.7 법난인데요. 조계종이 그동안 부지 매입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12.7 법난 기념관 건립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9년 전 당시 국가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불교계 정화를 이유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전국 5,700여 개 사찰을 수색했습니다. 신군부는 수배자와 불순분자들을 가려낸다는 구실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월주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와 민간인 등 1,700여 명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이들은 150명에 이르는 스님과 불교계 인사들에게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불교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지난 2008년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출범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2.7 법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38년 전 신군부가 전국의 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했던 12.7 법난이 그것입니다. 불교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법난이 발생한 지 40년이 다 돼가도록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12.7 법난 39주년을 맞아 당시의 아픔을 되새기고 조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은 법난 39주년 기념법회에서 부지 매입 문제로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12.7 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해 본격 실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관 건립 부지 등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불사 계획을 수립해서 종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12.7 범난 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한국불교의 중흥과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12.7 범난 기념관 건립은 한국 불교의 미래, 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통해 한국 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종도들에게, 국민들에게,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선보이고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념법회에 이어 조계종이 범난의 아픔을 문예작품을 통해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3회 12.7 범난 문예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공모전 대상 시 부문은 이선희 씨의 진실의 꽃이 수상했고, 산문 부문 대상에는 정임숙 씨의 붉은 도장, 만화 부문에서는 김준성 씨의 다시 피어나다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바의 파도가 출세관을 넘어드니 정멸도량의 아수라가 춤을 춘다. 파사현정은 허공에 피어난 신기루. 악마는 거짓으로 진실을 포장하고 진실은 대공분실에서 멍이 든다. 청소년 부문 시 분야 대상은 서울 상계고 2학년 하승훈 학생의 10월 슈퍼문, 산문 분야는 고양예술고 1학년 이윤서 양의 큰스님 등불에게 돌아갔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까지 모두 36명이 수상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17대 비구니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이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비구니 종회의원 상덕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을 대표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식회사 대명에너지가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불자 기업인 김경두 대명에너지 대표는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금 5천만 원을 전했으며 중앙승가대 발전기금 1,000만 원도 종단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맞춰 한일 관계 개선을 염원하는 문화교류 행사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의 일본어 학당, 오사카의 한국어 학당 공부모임 회원을 비롯해 태고종 법우회 스님, 전통 사경연구회원 등 50여 명은 지난 19일부터 3박 4일간 오사카에서 국제문화교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측 파트너 오사카 갤러리 등이 마련한 기모노 쇼와 라쿠고 공연 등에 참여해 서로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비교평가하면서 친선 우호를 다졌습니다. 오사카 갤러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법화종, 정토종 소속 11개 사찰이 모여있는 오사카 데라마치 구역을 함께 순례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민간 교류가 또 국가에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는 또 한국과 일본이 빨리 또 이렇게 이웃 나라로서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태고종 법우회장 상무스님, 사단법인 전통사경연구회 우병규 대표, 금리사경명인 이순자 작가 등이 참여했으며 오사카 한국어 학당 공부모임 회원들은 내년 5월 대구를 답방해 일본 전통 라쿠고 공연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700여 년을 이어온 한국의 전통 산사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살아있는 이야기의 보고인데요. 문화재청의 전통 산사 활용 사업에 선정된 경북 안동 봉정사와 영주 부석사, 김천 청암사, 경주 남산 칠부람이 내년 다양한 고품격 산사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대구 BBS 김종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전통 산사와 서원, 종가 등을 활용한 문화재 활용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화재청 지역 문화재 활용 공모 사업에 58건이 선정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콘텐츠화해 프로그램으로 선보입니다.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은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재 확류 기회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인문학적인 정신유산과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경북의 사찰 4곳은 설화와 전설,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고품격 산사문화마당을 준비합니다. 세계유산 안동 봉정사는 봉황과 천덩에 얽힌 창건설화로 천덩우와 봉정예가란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올해에 이어 지역 청소년 문화지킴이와 사생대회,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인 영산함에서의 산사음악회를 펼칩니다.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사찰 문화재 활용 사업의 새로운 부분을 잘 만들도록 할 것이며 세계유산인 화엄종찰 영주 보석사는 무랑수전 베얼린 기둥의 기대서스란 주제로 화엄 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문화재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보입니다. 조선 숙종의 두 번째 부인 인현왕후가 폐위돼 3년을 머물렀던 김천 청암사는 꿈을 이룬 인현왕후의 보기식 재현과 인현왕후길 산책, 헌다 체험을 통한 고품격 힐링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이어갑니다. 경주 남산의 대표적인 불상 유적인 칠부람도 이야기가 있는 경주 남산 오감 힐링 체험을 선보입니다. 경북의 사찰 4곳 외에 전국의 전통 사찰 34곳이 저마다 지닌 특색과 고유한 이야기를 담은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내년 고택과 종갓집 활용 사업과 고령 대가야 문화재 야행이 첫 선을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서도 가장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 문화재를 단순 관람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님들의 수행과 참선 도량 사찰, 선비들이 학문을 닦았던 서원, 고택과 종가는 우리 역사문화 공간이자 관광산업의 킬러 콘텐츠입니다. 역사교육의 장으로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스토리를 입히는 노력은 계속되어야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BBS 뉴스 김종렬입니다. 템플스테이와 금연 캠프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대구 도림사에서 진행됩니다. 도림사는 영남대병원 대구금연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명상과 휴식 등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돕기로 했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과 금연지원센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관리, 그리고 도림사와 이제 한국불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수행, 이런 것들이 좀 잘 조화를 이뤄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도림사 금연 캠프는 다음 달 5일부터 4박 5일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불국의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운영하는 부산 계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계금 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주변에 글로벌 문화거리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불교계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을 선정하고 타일 벽화 작업에도 참여해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 BBS 황민호 기자입니다. 계금종합사회복지관이 글로벌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며 이를 기념하는 제막식과 행복한 우리 동네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아파트 벽으로 둘러싸인 계금복지관 마당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계금 글로벌 벽화 조성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동네가 더 밝고 활기가 넘치는 동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문화거리 조성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입니다. 계금복지관 주변은 임대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많이 낙후돼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을 선정하고 벽화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많이 그 지원을 해줬고 부산 진구 계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힘을 거들어서 이래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모두 동참하는 아주 그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글로벌 문화거리 조성에는 불교계와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전통 장맛을 주제로 한 제14회 순창 장류축제가 전북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천년의 장맛, 백년의 미소를 슬로건으로 열린 올해 축제는 지난해보다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고 2019 순창 세계 발효소스 박람회가 장류축제와 동시에 열렸습니다. 올해 4년째인 발효소스 박람회는 기업 전시관과 체험 프로그램, 국제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설 무대에서는 지역민과 관람객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과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제22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한중일 3국 불교 간 유대를 통해 동북아 평화 정착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습니다. 대회 우리 측 실무를 이끌고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 스님을 이현구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죠. 오는 29일부터 한중일 불교대회가 중국에서 열립니다. 스님께서는 실무 책임자를 맡고 계시는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다음 주 29일부터 2박 3일간 중국 광동성 주해시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22회차 한중일 우호 불교 교류대회가 열립니다. 네, 스님께서는 이번 한중일 불교 교류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으신 것으로 압니다. 기조연설에 담긴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불교와 인류 문명 공동체 구축의 주제는 주제에 부합해서 현재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인 환경의 위기와 사회 갈등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3국의 불교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해결될 수 있는 불교의 연기법과 동체 대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행사를 마치고 나서 뭐 성지순례라든지 아니면 부가적인 프로그램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2박 3일간 3국 우호 교류대회가 끝나면은 2박 3일간 광동성, 광저우, 광요사, 그렇고 남아산사 등 2박 3일간 성지순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는 해마다 열리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행사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23회차 한중일 우호 교류 대회는 한국에서 열립니다. 한국에서 열리는데 지금 장소와 일정은 이번 교류 회의에서 예비 회담을 가져가지고 장소 문제 등 1차적으로 합의를 봅니다. 최근 한국 불교계가 특사단을 꾸려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인 강제징용자 유골 송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일본에 간 것인데 스님께서도 함께 하셨죠. 어떤 일정들이 있었습니까? 예, 9월 6일, 7일, 8일 동안 도쿄에서 2박 3일 동안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불교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불교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유해 봉안이든 아니면은 그 산재되어 있는 모든 그 일들을 도출을 한번 해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회동 후 얼마 있지 않아 일본 대표단이 다시 한국을 찾아서 본격적인 회담이 열린 것으로 압니다. 예, 유골 송환 문제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유족뿐이 아니라 그 가족 유족뿐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군무원 군속을 갖다가 봉안을 할 때와 강제징용자 노무자들을
봉안을 할 때의 그 어려움이 양국 간의 정부에서도 그 서로 간의 그 이해가 맞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측과 저희 한국 불교계는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할 때 문제가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합의 서명을 할 때도 양국 간의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논의가 됐을 때 미약한 힘이나마 불교계에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불교계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색된 한일 관계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행안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강창일 의원께서도 다각도로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그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그 한일 정국이 계속 경색돼 있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가다 보면은 화해 모드로 돌아가다 보면은 더 탄력적으로다가 우리가 유골 송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더 한층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 스님과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 등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밀교의 법맥을 이은 진각종의 최고 어른 경정총리는 추대법회에서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갈등은 없어지고 평화가 정착된다고 설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대통령과 만나 사회통합의 해법으로 불교의 화쟁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야기된 갈등 해결을 위한 불교계 지도자들의 조언이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